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4+1 밀실야합 민주당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지역구 무공천으로 간다입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이후 선거제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난번 법안 통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 저녁 6시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법 관련된 법안이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4+1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연합체, 자기들끼리는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 불법적인 협의체가 밀실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주고받기 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일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4+1 밀실야합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원래 이제 사가 군소정당 4개 정당을 이야기하고 1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4+1이 불법적으로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주고받기 식으로 이익단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은 검찰개혁하고 관련된 공수처법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인 정의당과 평화당과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과 이런 군소정당의 이익은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특히 비례의석 47석 중에 3분의 1을 고스란히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하에서 지금 현재 의석보다 2배 이상 의석을 오로지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가지고 큰 틀에서 4+1은 일종의 불법적인 협의체로서 거래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4+1이 밀실야합을 한 것으로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난번에 여러분 선거제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이 되기 직전에 4+1 협의체가 자중질환을 일으켰잖아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가지고 나누는 방식에서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1 협의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담합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뭔가 하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년 4.15 총선에서 4+1에서 4에 해당되는 군소정당의 대표격인 4사람 심손
정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은 심상정이고요. 손은 손학규, 정은 정동영, 그 다음에 박은 박지원입니다. 이 네 사람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는, 그래서 무공천 지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네 개 정당 대표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받아낸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역구 무공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그리 되면은 당연히 뭐 당선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의 야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리 소수정당이라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소수정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밀실에서 야합해서 오로지 그 소수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은 본인들의 이익하고 관련된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내지 마라, 무공천 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좋다, 받아들일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죠. 그 조건이 이랬답니다. 득표율제 있잖아요. 뭐 득표율제하고 연동률 캡을 30석으로 하는 거, 그 다음 권역별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거, 뭐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율제 포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당대표가 득표율제는 절대 안 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1+4에서 4에 해당되는 군소정당의 이익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선거법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되게끔 했던 요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득표율제 등등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심손 정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밀실 야합입니다.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내년 4.15 총선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정근대적인 발상을 하는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들과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네 사람은 정국민운동 차원에서 낙선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낙선운동에 돌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은 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안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온몸으로 총대를 메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누더기 선거법으로 만들면서까지 기어코 목표 달성을 했잖아요. 이 심상정 같은 이런 쓰레기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퇴출이 돼야 됩니다. 오로지 본인의 이익과 오로지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요? 당신한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없나요? 이런 사람은 퇴출 대상 1호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오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보였습니까? 유승민계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은 1급도 안 되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손학규가 1단도 아니고 1급도 안 되는 정치 행보를 보여와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으로서 손학규를 지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손학규는 노골적으로 권력 의지를 불태우면서 여기에는 노욕이 자리에 깔려 있겠죠. 근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손학규도 마찬가지로 퇴출돼야 마땅한 것이고요. 정동영은 언제적 정동영입니까?
그런데 정동영하고 박지원이 각각 전북과 전남의 대표 선수로서 묻지마 투표로 지금까지 수명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주민 여러분 좀 각성하십시오. 정동영, 특히 박지원 같은 쓰레기 정치인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정치구단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조언이나 해쌌고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인 한심하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박지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박지원의 수준은 논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박지원급밖에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정동영, 박지원도 일찍이 퇴출이 됐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 호남 유권자들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동영, 박지원이 지난번에 배지를 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바람덕택이에요. 안철수가 그 당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안철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5%였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더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강주, 전남, 전북, 소위 말해서 호남 지역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편성해서 정동영과 박지원이 배지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안철수당이 호남 지역을 싹쓸이 해가지고 거기에 편성해서 수명 연장을 했지만은 이번에는요 국민 여론이 결국 호남 지역의 국민 여론이라고 할까? 국민 여론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손학규 이 바른당하고 정동영 평화당하고 박지원 대한신당까지 갈 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동영과 박지원은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에 호남, 전남북 지역 소위 말해서 호남 지역에서 투표 결과를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싹쓸이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군소정당인 정동영, 또 다른 군소정당인 박지원, 평화당과 대한신당 후보로 나온 이 두 사람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4+1에 끼어가지고 정동영하고 박지원이 수명 연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쌍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 협조할 테니까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 내 지역구에 출마하지 마. 다시 말하면은 무공천 지역으로 해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되면 당연히 정동영과 박지원이 다시 또 배지를 따라서 살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그 쓰레기 같은 대표적인 4명의 그 태물 정치인들이 21대 총선에서 깔끔하게 청소가 될 예정인데 이것을 4+1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야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중요 법안들 통과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수명 연장해 줄게.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14세기입니까? 21세기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근대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 결과로 해서 시대 악법들이 차례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거나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진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